네, 이 강에서는 이제 인터넷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의 정의. 일단 인터넷 마케팅은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쌍방향적인,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온라인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활용도라든가 또는 어떤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매체 또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개인화된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쌍방향적인 것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공유가 일어나게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쌍방향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상거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의 이점을 보면 이제 고객 측면에서 본다면 어때요? 편의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보 제공, 또 판매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원이 친절한 판매원도 있지만 좀 고압적인 그런 판매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압적인 판매, 그리고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이제 판매원과의 대화를 원하는 그런 고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느 매장 가면 판매원이 이렇게 고객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뭘 물어볼 불편함 없이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해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아, 좀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판매에 있어서도 "이걸 반드시 사야만 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압적이죠. 그래서 그런 판매 방지. 고객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풍부한 정보 제공이에요. 뭐 가격 비교, 뭐 제품 비교, 뭐 사용 후기 등등 해서 또 이 같은 제품을 또 여러 온라인에서 팔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고, 사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의 최대한으로 내가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장점을 다 고려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압적인 그런 판매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일단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들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좀 적게 든다는 거고, 관계 구축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사이트나 이런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회원 가입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중이라든가 또 표적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그런 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객 측면과 기업 측면에서 다 이점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의 대표적인 유형은요, 이제 뭐 B2B,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을 상대로 수행하는 거고요. B2C는 우리 여러분 많이 하시는, 네, 기업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또 어떤 거기에 상품 판매를 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또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C2C는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소비자와 소비자 간을 이어주는, 네. 네. 무슨 마켓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의사소통과 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마케팅 활동도 수행을 하죠.
중고 거래 장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요, 마케팅 목표를 일단 결정하고 시장 세분화를 해요, 인터넷 시장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프 시장보다는 훨씬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적 시장의 선정, 또 사이트 포지셔닝. 네, 여기서 이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 또는 요즘에 앱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려면은 그 어떤 그 뭐 랜딩 페이지라든가 또는 뭐 SEO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잘 해줘야 돼요. 검색 엔진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만 사이트 포지셔닝이 개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해서 실행을 하는 그러한 수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 목표를 결정할 때 그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수익도 나고 또 시장 점유율도 증대되고 또 고객의 재방문율도 증대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이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제품을 직접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지냐면 사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브랜드 자산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또 호의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쿠팡, 뭐 마켓컬리 뭐 등등 이런 그 제품을 또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그 온라인 사이트들을 보면은 뭐 배송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차별화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로켓 배송, 뭐 샛별 배송 등등. 그리고 어떤 품질 관리, 제품의 어떤 품질 관리, 그다음에 AS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부 마케팅 그쵸? 어떤 직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우 여러 가지 뭐 복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CEO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장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소비자를 위하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조직이냐 하는 것들은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이 다 이제 어디에 보여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시장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경쟁 우위를 잘 확보할 것이냐.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이제 경쟁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경쟁사의 어떤 그 뭐 마케팅 컨셉이라든가 또 경쟁사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분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제 제품 차별화, 뭐 시장 세분화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인터넷 그 마케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세분화를 하고 표적 시장을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경쟁 우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일단 시장 세분화를 위한 어떤 그 기준 변수를 좀 보면 인구 통계적인 그런 어떤 변수, 뭐 인구 통계적인 변수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변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뭐 인구 통계, 뭐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온라인 시장 그러면은 그 젊은 층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또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이제 이게 왔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10 대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느낄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이 심리 묘사적인 그런 어떤 변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심리 묘사적인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마케팅, 제품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심리 묘사적인 변수를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또 많이 시장 세분화의 변수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믹스라든가 했을 때 이 심리 묘사적인 그런 어떤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 분석, 네. AI어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 관련 행동 분석이에요. 예. 이 사람이 클릭을 몇 번 하고 어떻게 사이트에 들어서 머무르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온라인상에서는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분석적인 그런 변수를 또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적인 변수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태도, 또 구입 능력, 또 기술 구입 동기에 따른 뭐 시장 세분화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사실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요즘은 또 이제 이런 직접 반응, 그런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되어야만 시장 세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준 변수에는 이런 인구 통계, 뭐 심리 묘사적, 그다음에 행동 분석, 그다음에 기술 통계적인 변수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겠죠. 자, 표적 시장 선정에서는 시장의 어떤 이익 공헌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크기와 가능성을 더 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능력, 자사의 그다음에 경쟁 수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차별 마케팅을 할 건지 차별적 마케팅을 할 건지 아니면 집중적 마케팅을 할 건지 나눠 봐야 되겠죠. 자, 비차별적인 마케팅은 이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초기에 우리가 이제 뭐 검색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차별적 마케팅은 이제 둘 이상의 세분화된 세분 시장에서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C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디에는 요즘은 이게 다 세분화가 돼서요. 학술적인 것들도 다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아티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싫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이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은 한두 개 세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아 전문, 또 뭐 패션 전문, 그죠? 뷰티 전문 이렇게 전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들도 굉장히 또 이제 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뭐 기능적인 것만 또 이렇게 모아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하기에 굉장히 온라인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이트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사이트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적 이미지를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품질, 좋은 품질,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 그다음에 개별 욕구의 어떤 충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면 보통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고객의 마음에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인데 여기는 사이트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믹스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이제 제품 관리,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유형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유형의 제품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이죠. 요즘 게임, 뭐 아이템 뭐 이런 것들. 또 인터넷으로 이제 호텔 예약을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보, 이 정보도 요즘은 다 또 이제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장된 요즘엔 MP3 많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리적 제품, 뭐 CD 이런 것도 안 사용하죠. 네. 그래서 어떤 물리적 제품은 이제 대체적인 다 모든 제품을 얘기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안 되는 제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금융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정보의 개발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많고요. 그다음 가상적 체험. 네. 요즘은 뭐 이제 가상적인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아바타. 네. 그리고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 학교의 뭐 모습이라든가 또 이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상 체험의 제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상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이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 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적으로 좀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제품의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제품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관리는 이제 원가 중심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일단 유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통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근데 이제 운송비 등은 이제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가치 중심적인 접근. 그래서 뭐 역시장으로 이제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쇼핑 에이전트나 로봇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고객 가치 차별화 전략들을 많이 또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유통 관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보의 어떤 중간상이라든가 수익 배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같이 통합적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 통합형이 있고 자원 공유형이 있고 완전 분리형이 있는데요. 요즘은 좀 통합적인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통합해서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운영하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뭘 하냐면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와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요. 그다음 매장에서는 뭐냐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운동복도 입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운동 기구를 또 활용해서 운동도 실제적으로 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기능적이고 편안함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라든가 실질적으로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네, 정보 중간상이 있고요.
네. 보통은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공부를 했듯이 이런 것들을 정보 중간 사항의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통 체계가 짧아지고 네. 유통 관리에 있어서는 더 심플해지는 그러한 그런 건 좀 있죠. 네. 자, 그럼 촉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촉진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 뭐 사이트죠, 사이트. 그다음에 이런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넣고 노력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는 뭐 정적 배너냐, 동적 배너냐 이런 것으로 상호작용성 배너냐. 요즘은 그 소비자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클릭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검색 엔진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그 변형적인 배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동영상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변형 광고, 변형 배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전에 들어갔던 기록에 대한 것이 남아서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또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스폰서십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로고나 브랜드명을 명시한다거나 또는 뭐 제품의 위치, 네. 또 뭐 에드버토리얼, 네. 특미평, 뭐 타겟, 네. 그 예전에는 그 뭐 ATL, BTL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ATL 그러니까 4대 매체를 기본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 BTL 이런 어떤 뭐 간접 광고들을 이제 많이 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소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징을 알려준다든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때 이렇게 돌출이 된다든가 또 어떤 여러분 뭐 기사 같은 거 서치할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런 게 다 광고예요, 변형 광고. 그래서 이런 각종 정보를 또 제공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촉진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케팅 인터넷에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이 인터넷에는 이제 어떤 정보가 많죠? 네,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처럼 가짜 정보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광고성 그 정보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판매 촉진에서는 뭐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쿠폰, 뭐 이벤트, 뭐 이메일, 또 알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주까지 모두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들을 또 학습 정리로 잘 정리를 해 보시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를 마쳤지만 마케팅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나 또 알고 싶으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